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소울푸드 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계속 흐려지네요. 약간 몸이 으실으실하다. 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셔서 기침도 많이 하시고 환절기라서 굉장히 몸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 조금 멀리 또 수업을 나갔습니다. 자, 가는 길에 이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지는 모습도 아름답다. 꽃이 처음 필 때도 참으로 아름답지만은, 자, 아름답게 모든 것을 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난 다음에, 자, 다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조차도 굉장히 또 다른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현장에 가서 또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은 기토일간 여자의 특히 기토일간 여자분들은 보면은 남자 복이 대체적으로 없다라는, 자, 그런 일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남자 복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남자 복이 있지만은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나 자신이 또 굉장히 능력이 있는 여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 좋은 방향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은 또 그곳에 숨어 있는 보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먼 곳에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꿈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들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정작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찾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내 속에 모두 다 있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자, 그것이 바로 큰 어떤 보석을 발견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토일간 여자분들이 남자복이 대체적으로 없는데, 자, 어떤 에너지가, 자, 기토일간 중심으로 예를 들면 목이 많을 경우, 수가 많을 경우, 자, 화가 많을 경우, 또는 금이 많을 경우에, 자, 이 네 가지 종류를 각각 나눠서, 자, 에너지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기토일간. 자, 남자 복이 없지만은, 자, 어떤 식으로 남자 복이 없는지 오늘은 기토일간 여자 사주에서 본, 자, 남자 복이 없는, 자, 경우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기 전에 또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서 질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네요. 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저희 같은 이 인성 강사 또는 마인드 강사,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자, 사회에 굉장히 탁한 곳으로 많이 가니까, 자, 탁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올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뵀습니다. 자, 그러면서 탁한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받아 먹고 오면은 몸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지친다든지, 자, 그렇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제가 가진 만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사회에 어두운 곳에 많이 다닙니다. 교도소, 정신병원, 또 뭐 학교에서도 문제야. 자, 그리고 뭐 직장 내에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치매를 앓고 있어서 또 가정이 굉장히 곤란에 빠진 가정. 자, 암을 앓고 있는 분들, 자, 굉장히, 자,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그런 어두운 곳에 저희들은 많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어떤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신 이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활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의 몸을 살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대표적인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일은, 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자, 이분에게 제가 반문을 하면서, 자, 그것은 바로 각각의 사회에서, 자, 어두운 곳에서 촛불의 역할을 하는, 자, 그런 분들이, 자,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 사랑을 전달해주는, 자, 그런 일을 하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탁한 에너지를 많이 먹어서 지치고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자, 그 말씀에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자, 처음에 공부가 아직 이렇게 얕고 공부의 깊이가 아직 차지 않을 때는, 자, 처음에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탁한 곳에 예를 들면 이렇게 가게 되면 많이 지치고, 자,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곳곳의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업 도중에 굉장히 안 좋은 발언을 해서, 자,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어떤 진행하는 어떤 흐름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리고 좋지 않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 자, 마치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내가 지금 3년 정도 뇌출혈을 앓고 있어서 제가 병간호를 하느라고 정말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인데, 자, 오늘 이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이제 강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왔는데, 정말 오기를 잘했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꼭 오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 몸 체조도 하면서 건강도, 몸도 굉장히 개운해졌지만은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 곁에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제가 업으로 이렇게 가짐으로써 제가 그런 분들과 함께 오래 이렇게 지내게 되면 지치고 힘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낼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제 자신에게, 저희 인생에게, 그리고 이 길로 이끌어준 모든 인연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제가 인생을 참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많은 감사를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 순간에 탁한 에너지들이 아주 강하게 정화가 되어서 뭐랄까 보람찬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저희도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촛불이 빛나는 곳은 밝은 곳이 아니죠. 자, 촛불이라는 것은, 자, 태양이 밝은 낮에는 촛불은 생존감이 없습니다. 자, 그 어떤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촛불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나고 존재감을 나타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터널 속에 있을 때, 동굴 속에 갇혔을 때, 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초라는 한 자루의 빛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그 초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자, 용기를 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활인을 하는 분들은, 자, 이 초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라는 의미, 밝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이, 자, 어두운 곳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승화되어야지, 자, 거기서 진짜 진기의 에너지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한 에너지를 많이 먹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강의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수행의 깊이가 깊어지면, 자, 수행의 깊이라는 것도 이론적인 수행과 개인적인 몸 수련으로도 수행의 깊이가 단계별로 깊어질 수도 있지만은, 더욱더 깊게 수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사회의 현장입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내가 많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이렇게 두 눈을 보고 맞닥뜨리면서, 자, 그분들의 아픔을 통해서 저도 제 아픔을 치료를 하고, 자, 그 가운데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자, 녹아내린다라는 거죠. 저희 상처도 녹아내리고, 자, 그분의 상처도 녹아내리고, 자, 우리에게는 각각의 모든 분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 스스로 절대로 이 상처를 없앨 수는 없죠. 자,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녹일 수 있냐 하면은, 자, 상대를 통해서, 아픈 사람은
아픈 상대를 통해서 그 상처를 녹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탁한 에너지를 많이 받아오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힘이 소진되고 에너지가 딸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 정말 이 할인을 내가 운명으로 생각하고, 자, 그런 현장에 갔을 때, 자, 오직 한 가지 마음가짐밖에 없습니다. 자, 저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온 목적, 제 영혼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하다. 자, 이 한 가지 생각만 하고 그 현장에 간다면은 분명히 환희심에 벅찬, 자, 그런 어떤 맑은 에너지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자, 그 어떤 비밀이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은, 자,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진에게 진기는 맑고 깨끗한 에너지는 정말 탁하고 칙칙한 진흙탕 속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진흙탕 속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당신이 정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서 직접 진흙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나는 고귀하고 아주 영롱한 영혼의 빛을 담아서 다시 나온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기토일간 여자의, 자, 남편 복이 없다. 기토일간이란 여자들이,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 화가 많을 경우, 수가 많을 경우, 자, 목이 많을 경우, 금이 많을 경우에, 자, 어떤 식으로 남자 복이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오늘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토일간 여자, 남자 인연이 약하다라는 거죠. 남자 인연이 좀 약하다. 조금 애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 복이 없다. 자, 또 좋게 해석을 하면은 남자 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자립심도 굉장히 강하고 뭔가 개척하는 개척 정신도 강하다라는 거죠. 자, 생활력이 강한 여성분. 자, 커리어 우먼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좋게 얘기를 하면은. 자, 그래서 기토일간 여자가 수가 많을 경우, 자, 재성입니다. 그죠? 제다입니다. 제다 신약된 경우. 자, 남자 복은 어떻는지. 자, 그리고 기토일간이 화가 많은 경우. 자, 화생토 인성이 많습니다. 인성이 많은, 인성과다. 자, 그런 이제 경우에 남자 복은 어떻는지. 자, 기토일간에서 남자라는 것은 목입니다. 그렇죠? 나를 극하는 것이니까 목 꼭 들어서.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일간에 금이 많은 경우에, 자, 토생금입니다. 식상이죠. 자, 식상이 많은 경우, 금이 많은 경우에, 자, 남자 복은 나에게 어떻게 또 적용을 할까? 자, 그 다음에 기토일간 여자, 자, 목이 많은 경우입니다. 자, 관이 많죠. 자, 관이 많습니다. 관살 혼잡이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자, 남자 인연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자, 공부를 4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수다입니다. 물이 많은, 자, 기토일간입니다. 자, 아무래도 화기가 약하고, 자, 물이 많다는 거는 기토라는 작은 논밭 언덕에 수가, 물이 많기 때문에, 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무라는 에너지, 특히나 간목이라는 남편이 있다 하면은, 자, 나무에 땅이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흙탕물이 돼서, 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어떤 남편 인연이 되는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간목인 나무가 살 수 없어 남편과 이별할 수 있고 재혼을 하든지 혼자 사는, 자, 그런 운명이다. 자, 그 이유는 기토의 남편은 간목인데, 간목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로 기토의 습토에 수다, 물이 많으면, 자, 부목이 된다, 떠버린다는 거죠. 나무가 뿌리를, 특히나 간목이라는 약목은, 자,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리는 자 그런 어떤 나무입니다. 예를 들면 을목이라면 남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간목이라고 가정을 할 때 남편 자 가정을 할 때 자 간목은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가 많은 땅에 자 간목은 생존할 수가 없고 부목 떠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둥둥둥 뜬다. 자 이럴 때는 남편이 인연이 작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 을목은 얕게 뿌리를 내리는 부평초로 남편이 될 수 있지만은 자, 을목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간목이 있다면 남편이 없다 또는 남편이 사별로 먼저 떠날 수 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을목이 있다면은 부평초로 남편이 될 수 있지만은 자, 물에 사는 수초 종류입니다. 그렇죠? 을목은 자, 될 수 있지만 깊게 뿌리 내리는 간목은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거나 똑같다. 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남편은 호적상에 있지만은 남편 역할을 아예 못하거나 아예 없는 게 낫는 자, 그런 어떤 남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다 물이 많은 경우에 자, 기토일간 자, 이런 남자와 인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기토일간에 불이 많다, 화다 사주입니다. 불이 조열하다, 굉장히 난하다. 자, 이런 이제 사주입니다. 자, 이 역시 화가 많은 기토는 자, 한마디로 사하라 사막의 모래다라는 거죠. 수분 하나 없는 자, 논밭 언덕에 자, 불이 활활 끓고 있다 하면은 자, 이것은 사하라 사막, 자, 건조한 토다, 화염이 이렇게 끓고 있는 화염 조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역시 중동의 사막이 되어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자, 살 수가 없고, 자, 간목은 남편이다. 남편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또한. 자, 여자 또한 돈이 모이지 않는다. 자, 돈이 모이지 않는다. 왜 돈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 토국수, 재성입니다. 여자 기토 일간에서 수라는 에너지는 자, 재성인데, 자, 수라는 에너지가 아직 화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가 증발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 돈이 완전히 윗바닥이다. 가난한 여자다라는 겁니다. 자, 모래 속에 물이 모이지 않고 물이 들어가면 바짝바짝 말라버리겠죠. 들어가는 족족이 다 빨려버린다. 워낙 열토기 때문에. 자, 고생만 하는 사주로 남편인 간목은 물 없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막에 공존할 수가 없으니 물이 있는 습토를 찾아서 뿌리를 내린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다면은 나라는 이 본처 자, 기토에는 뿌리를 도저히 내릴 수가 없다. 왜? 화염, 조토, 자, 물 한 방울 없는 불이 끓어오르는 자, 그런 사막 같은 땅에 간목이라는 남편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촉촉한 물기가 있는 땅을 찾아서 헤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남자는 어쨌든가 다른 여자를 보게 됩니다. 자, 저 여자한테 가면 물기가 있을까? 저 여자한테 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자, 끊임없이 자, 왜냐면 내가 간목이라는 남편이라는 이 에너지는 뿌리를 내려야지 나는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더라라는 겁니다. 자, 물기를 찾아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이 있는 습토를 찾아서 뿌리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남편은 조광지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 아내를 배신한다. 배신이란 말은 인간의 도의상 우리는 이제 배신이란 말을 쓰는데 자,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간목이란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땅을 내가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광지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 곁에만 가면 나는 숨을 못 쉬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은연중에. 자, 여성은 자, 호흡기 피부 질환으로 건강에 좋지 못하고 운에서 금수운이 들어오면 남자가 생기지만 자, 금수운이 혹시 행년에서 또 들어오게 되면은 자, 그때는 잠시 뭐 1, 2년 자, 금수운에서는 잠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는 물이 들어오니까 자, 간목이라는 남자가 물을 먹기 위해서 자, 2, 3년은 머무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물기가 사라진 임묘진 사오미 예를 들면 자, 계절로 변해버리면은 다시 또 떠난다라는 거죠. 물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여성은 남자 인연이 오래 머물 수가 없다. 왔다가 갔다가 그렇죠. 자, 버스가 정류장에 잠시 멈추듯이 남자가 금수운이 잠시 있다가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여자는 이 남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자, 그런 어떤 스타일이죠. 남자에게 뭐 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모든 것을 내가 헌신을 해서 하지만은 결국은 남자는 떠나버린다. 자, 이런 분들이 있죠. 여자분이 남자에게 그렇게 돈도 쓰고 옷도 사주고 쩔쩔쩔 매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기토일간, 자, 화다사주에,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남자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자, 그런 어떤 사주지만 결국에는 남자 복이 참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토일간 금다사주, 식상과다입니다. 금이라는 토생금으로서 금이 굉장히 많죠. 자, 논밭 언덕, 작은 땅에 금이 많다라는 것은, 자, 금은 돌도 되죠. 자, 그래서 논밭에 돌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물을 부으면 물이 완전히 빠르게 새버리죠. 자, 기토 입장에서 물이라는 거는 돈, 재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물을 부으면은 자, 돌이 많기 때문에 다 새버린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밭이기 때문에 간목이란 남자 또한, 남편 또한, 자, 이 돌밭에는 뿌리 내리기가 너무나 껄끄럽다라는 거죠. 설령 뿌리를 내린데도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뭔가 상품으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자, 그런 어떤 나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밭에 돌이 많은 형상으로, 자, 을목이라는 은목은 생존할 수 있고, 자, 을목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자, 굉장히 그런 특징적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지만 양목, 간목은 아주 우람하고 멋진 이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자, 생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또 하나의 또 단점이 있다라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을목은 생존할 수 있지만은 자, 간목은 살 수가 없고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다. 참 남자 복이 없습니다. 자, 노력은 하나 물입니다. 재물은 돌 사이에 물이 새듯 한없이 빠져나간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흙이 댐이 되어서 물을 이렇게 제방을 해서 막아줘야지 돈이 모인다, 내 돈이 된다 하는데, 자, 여기서는 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그 어떤 돈을 벌면은, 자, 돌이 많기 때문에 흙 사이로 물이 다 새버린다라는 거죠. 돈이 버는 족적이 다 나간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성은 이혼을 하여도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울 수 없어.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고, 자, 왜냐하면 식상이라는 자식이죠. 여자 입장에서 금다. 자, 식상이 지금 안 좋은 역할을 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혼을 해도 자식을 내가 키울 수 없는 자, 그런 어떤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런 자식 같은 경우에는 자,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은 안 좋다라는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고 여성이 재혼을 해도 아이가 없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자,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도 그 남자 쪽에 자식이 없는 남자를 만나야지, 자, 돈도 좀 모을 수 있고 결혼 생활도 좀 괜찮은데, 재혼을 했는데 또 그쪽에서 아이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 이 여자한테 자식 식상이라는 에너지가 좋지 않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이 두 번째 다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은 자, 목다 사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다, 나무가 많은 기토. 자, 기토, 밭이라는, 자, 작은 밭이라고, 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나무가 많다. 나무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때는, 자, 나무가 굉장히 우람하게 주변으로 자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논밭에 햇볕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경금이 있어서 자, 삭감을 해주면, 나무를 잘라주면 햇볕이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 굉장히 우람하게 자란 나무 때문에 응달진 논밭이 되어버렸다. 농사를 실롱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목다인 기토일간 여자 남편 인연 어떻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남자로 인해 근심 걱정이 많고, 자, 그렇죠. 남자가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서 뭔가 전지 작업을 해서 잘라주고 다듬어 주면은 이 나무도 굉장히 괜찮은 남자인데, 자, 함부로 무성하게 자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남자라는 거죠. 조금 괴팍하고 포악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남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당할 수 있고 매를 맞고 사는 여성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관살 혼잡 중에. 자,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도 나무인 남편이 다 빨아먹는 형궁이니, 자, 돈을 벌어도 남편인 나무가 다 빨아먹는다. 자, 이 기토일간에서 돈은 물입니다. 자, 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 이 나무들이, 자, 물을 빨아먹기 바쁘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돈을 버는 족족 이 나무들이 다 빨아먹는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매를 맞고 굉장히,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자, 굉장히 그런 어떤, 조건입니다. 아주 불행한 조건의 여자분의 어떤 한 형태입니다. 남자한테 매도 맞고 돈도 다 뺏기고 생활력도 여자가 다 벌어야 돼. 생활도 여자가 다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폭력 남편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여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한평생 남자 뒤치다꺼리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평생 남자 뒤치다꺼리 하다가 끝날 수 있다. 조금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나 자식이 태어나면 의외로 남편이 다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식금이 나무를 극함으로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 자, 이렇게 목이 많은 기토일간 경우에는, 자, 자식이라는 금입니다. 식상이라는 자식을 낳고 나니까, 자, 금극목으로서 목을 전지 작업을 치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남편이 약간 변하더라. 남편이 정신을 차리더라. 남편이 뭔가 옛날하고 많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토일간의 목다를 가진 분들은 빨리 아기를 가지는 거, 자식을 가지는 게 남편의 성격을 돌리고 남편의 생활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 그런 어떤 결혼 생활의 하나의 방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여자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편 인연이 참 약하더라. 약한데, 자, 목이 많은 경우에 기토일간 여자, 그리고 수가 물이 많은 경우에 기토일간 여자, 자, 그리고 화가 많은 경우에 기토일간 여자, 자, 그 다음에 금이 많은 경우에 기토일간 여자, 자, 모두가 다 각각이 남편 복이 다 없지만은 그 상황, 그 내용은 조금씩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토일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탁한 에너지를 자꾸만 먹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자, 맑고 깨끗한 순도 100%의 에너지만 먹고 산다면은, 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가장 강한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는, 자, 중용의 에너지입니다. 자, 0점의 자리에 놓여진 에너지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부정과 긍정의 중간에서, 자, 그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가장 강한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나는 아주 맑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채소만 먹고, 자, 나는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수행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지만, 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공부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공부가 또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진다면 이 사회 진흙탕 속에 나오셔서, 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짜 깨달음을 얻어갈 때 내 가슴에는 1%, 2%씩 정말 오리지널의 그 맑고 영롱한 에너지가 쌓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뭐 지구의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생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내가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몫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깨달아서 머리에 백회가 열려서 팔공산에 올라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현실에서 나는 이 나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아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가장 큰 깨달음은 항상 0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온 소울푸드 타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